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가 진행한 상수도 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무직 가족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찰 결과가 다 나온 상황에서 공무직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입찰을 진행한 건데요. 1위였다 순위가 밀린 업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보령시 상수도 긴급누수보수공사 전자입찰 결과입니다. A업체가 1위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진행된 수기 개찰 결과에는 10위로 밀려났습니다. 개찰을 진행하는 수도과가 사전 판정 오류를 이유로 한 업체를 추가하면서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A업체는 충분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갑작스레 진행된 수기 개찰에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사업 낙찰이 취소됐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라장터라는 데는 공정성이 있고 제가 믿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진행한 상황을 다시 시청 수도과에서 수기 개찰한다고 했을 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생각에 새로 추가된 B업체는 보령시 수도과 소속 공무직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공사감독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청 수도과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B업체가 담당자 책상에만 서류를 놓고 갔고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서류 미제출로 결과가 나오자 구두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도과는 이를 받아들여 다시 입찰을 진행한 겁니다. 1위였던 A업체가 직원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보령시청 수도과는 적절한 유권 해석을 거친 절차였다고 해명하며 A업체에게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업체의 반발로 보령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결과 기존 1순위 업체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며 담당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A업체에 안내했습니다. A업체는 피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식 징계가 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사업이었던 만큼 무엇이 문제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공정성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낙찰 과정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주말 새 충남권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8분쯤 천안 동남구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입주민 2명이 대피했지만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입주민 60대 여성이 멈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54분쯤엔 서산시 지곡면 가로림만 갯벌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안해경은 남성이 장화를 신고 옆에는 해루 바구니가 있었다며 관광을 하러 왔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2분쯤에도 금산군 복수면의 부엉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오른 60대 남성이 20m 밑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과 부여에 댐 건설이 추진되면 수몰지 주민이 거주할 집단 이주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부여군 은산면 3개 마을 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40가구씩 모여 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제공하고 관광 유치시설 등 도차원의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는 내일 환경부에서 5번째 규탄 대회를 열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당진시 송화급의 기지시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전통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고령화돼 명맥을 이어나가기 힘든 실정이지만 정부는 전승교육사를 선정해달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여 년 전부터 당진 송화급 기지시에서 전승돼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 줄다리기. 2015년에는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창녕 영산 줄다리기 등 전국의 줄다리기 6개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명맥이 끊길 위기입니다. 무형문화재를 교육할 자격을 갖춘 전승교육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81살로 기지시 줄다리기 보유자 구자동홍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이어진 기지시 줄다리기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언제 어떨지 모르잖아요. 전승 교육할 수 있는 구심점이 꼭 전승 교육사나 보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줄다리기 같은 대동놀이 종목은 기회능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라며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필요 없는 자율전승형 잔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창녕군 영산 줄다리기 종목은 이미 보유자가 사망했고 기존에 교육을 담당했던 전승교육사도 나이가 많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후각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들고 내가 무능해서 전승교육사를 두지 못했는가 그런 어떤 마음백이 들질 않네요. 그런 심정이 정말 죽기 전에 한이 눈물이 나요.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무형문화재를 이어가고 싶더라도 생계를 위해 전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전승교육사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종목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정도면 되면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올해 국가무형문화유산 중 전승교육사가 없는 종목은 70종목 중 18종목. 보유자의 평균 연령이 75살임을 감안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제대로 된 전승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단체 종목의 전승교육사 선정에 소극적인 사이 무형문화재의 전통과 명맥은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부여에 침투한 무장공비에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한 부여경찰서 소속 경사 2명이 2024년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나성주 경사와 장진희 경사는 지난 1995년 10월 24일 부여군 정각사 인근에 무장 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맞서 싸우다가 총상을 입고 순직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나 경사와 장 경사의 추모 조형물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시험 날이 성큼 다가오며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경은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수험생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며 수험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라 감기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랫동안 실내에서 공부하는 만큼 적정 온도 유지와 습도 관리를 통해 생활 속 온도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아침 일찍 등교해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얇은 겉옷을 여러 개 준비해 껴입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환절기의 특징으로는 우리가 일교차가 크다는 점, 그리고 습도가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면 아무래도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날 컨디션과 학습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조급한 마음에 수면 시간을 급격하게 줄이거나 바꾸게 되면 생체 리듬이 무너져 컨디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해선 취침 30분에서 1시간 전부턴 밝은 조명을 끄고 휴대전화를 하지 않는 등 수면 방해 요소를 미리 피해야 합니다. 또 취침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숙면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요가나 타이치와 같은 이런 이제 명상적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하였을 때 수면의 질이나 수면의 시간 같은 게 조금 더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도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외에도 오랜 시험 공부로 면역력이 떨어져 복통,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등 자극적이고 찬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질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비타민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주말 새 내림비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천안 9.6도, 세종 10.7도 등을 기록했으며 계룡산 등 고지대에는 최대 시속 86.8km의 강한 바람도 불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8도, 세종 10도, 대전 11도, 보령 12도 등 8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1.5도가량 더 낮겠고 강한 바람도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충남도 내 과수화상병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과수화상병 농가와 피해 면적은 46곳, 30.7헥타르로 지난해에 비해 40농가, 21헥타르가 늘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일을 밀집하게 재배하는 마을과 경작지에서 유난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족 등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다 사망하는 고독사가 대전 지역에서 6년 만에 줄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해 지난 2022년 141명으로 크게 늘었던 대전에는 지난해 전년 대비 26%가 줄어든 10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497억 원을 투입해 고독사 실태조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